예,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1일 부동산 계획 갈릴레오 정한영입니다. 오늘 홈플러스 본 입찰이 마감일이더라고요. 어제까지 예비 입찰이었고 일단 그 이야기는 좀 뒤에 하고 농협 이야기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임직원 수가 지금 전체 농업인 가구 수의 10%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무원이거나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까지 가면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거의 한 4, 50%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취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뭐 한 10호밖에 안 되는 농민이 10호 그러니까 가구 수가 한 10호밖에 안 되는 동네에도 이장을 뽑아야 되고 부녀회장을 뽑아야 되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자리씩 하고 계시죠. 음.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고령화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고령화고 이제 그 모습이 조금씩 번지고 있죠. 대도시에도. 그러니까 지금 뭐 대도시라고 뭐 고령화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대부분 다 이제 고령화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뭐 국가 존망의 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게 탁월한 선택이었다. 20년 동안. 그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또 근로 나이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일본의 고령화하고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많이 다르죠. 일본이 고령화되었을 때는 은퇴하고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 자체가 늙어가는 거였고, 대한민국은 운이 좋게 고령화 시점에 건강하게 보다 더 그 많은 노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늙어가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산업 자동화가 됐고 요즘 뭐 통신이라든지 또 인공지능까지 도입되면서 사실은 노인들이 크게 뭐 예, 그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부담을 많이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본과 우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자꾸 아직도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는데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일본하고 대한민국 부동산은 땅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좀 배웠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꼭 일본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척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은 기본이 없구나. 생각 자체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집값, 우리 부동산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그 뭐 일본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잘 아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소위 말해 뭐 저도 모르면서 꼭 무슨 해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늘 선거 과정도 불법도 많고 매수 뭐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맨날 구속되고 수사하고. 이제 농협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점에서 어떠한 도덕성의 문제냐 이게 사람은 그죠? 뭐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라고 저는 규정 짓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 여건이 그런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좀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배반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아셔야 돼요. 그 뻔뻔하게 배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노인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니까 능구랭이가 되는 거죠. 뻔뻔해지는 거고.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굳이 내가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고. 예. 그죠? 자기 욕심만 어떻게 보면 좀 남아있는 예전에 뭐 공자가 뭐 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농촌뿐만이 아니라 농협이 뭐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다른 우리 기관장이라든지 단체장 또 학교 법인 이사장 또 체육회 같은데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언뜻 생각나기에는 지금 축구협회 같은 데 문제죠. 근데 보면은 다 뭡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늙은이들이 자리를 안 내놔요. 노인들이. 자기 자리 내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희 아버님도 작년인가? 포크레인 굉장히 오래전에 예전에는 진짜 포크레인 기사가 없을 때 진짜 군에 한 개 군에 포크레인 기사가 진짜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뭐라고 하던 시절에 이제 포크레인 그 면허를 가지고 계셨는데
포크레인 뭐 운전도 못 하세요. 예. 그런데 면허증을 그 갱신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그게 이제 못하게 되면 자기가 그렇죠. 이제 사회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매장당하는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도 이제 좀 반납을 하시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그분들은 이제 그게 또 중요하죠. 근데 그런 면허증 하나도 그런데 자기가 무슨 회장이다, 무슨 뭐 조합장이다,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추한 행동을 합니다. 그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 몇 선 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경기도지사 그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서울시장은 뭐 그렇진 않지만 이런 지자체장들 막 그 3선씩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인재가 얼마나 없길래 저런 노인네들이 아직도 자기네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노인분들은 그렇게 거국적인 헌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동네에서, 가정에서 헌신해도 자기 역할 충분히 하는 겁니다. 꼭 폼나고 돈 많이 쓰고 그런 자리에 본인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 제가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불편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좀 각성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나옴으로써 젊은 세대의 자리를 빼앗는 거죠. 아니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떠드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지금 매불쇼 같은 경우가 이제 매불쇼라든지 김어준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소위 말해 제가 보기엔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거의 공예 수준으로 자기네들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짤을 만들어요. 그죠?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또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매불쇼 홍보 효과가 나는 거죠. 자기들이 힘 안 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컨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쇼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진짜 참 불쌍한 짓을 하는 거죠. 미래 없는 짓을. 예.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돈 벌 기회를 준다라고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매불쇼의 그 기부에 대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 사람이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채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클릭 안 하면 클릭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고 자꾸 똑같은 걸 또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매불쇼 입장에서는 뭐 간접적으로 자기네들 광고 효과를 우회적으로 마치 자기네들 컨텐츠에 대해서 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렇게 뭐 그 가진 자의 여유처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막히는 거죠. 우리 영화관의 그 상영관의 그 대기업들의 그 상영관들의 그 배포 문제점. 독립영화는 아예 뭐 상영에 걸 수도 없고 웬만한 좋은 영화라 하더라도 그 어떤 마케팅이 밀려가지고 홍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그런 유시민 씨 같은 그런 큰 스피커들은 진짜 중요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런 역할을 해야지. 할 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자, 제가 오늘 이제 녹음을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홈플러스예요. 홈플러스인데, 매각 공고상, 그, 여러분들 화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여기 뭐 지분 내용도 나오고, 공고, 회생법원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공식적인. 그런데 이제 인수의향서 제출이 4월 22일 3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럼 사실은 이제 어제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3시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제 이제 뭐 입찰을 하느냐. 인수의향서 내고,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은 뭐 할 필요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 통상 한 5% 정도,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3시까지 과연 매수자가 있을까? 저는 진짜 뭐 있을 수는 있죠. 저도 매수 의향서를 냈으니까. 저도 매수 의향서 냈어요. 황당한 가격이긴 하지만. 근데 없을 듯 보입니다. 저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전혀. 지금 분위기상 그 지금 나와 있는 업체 같은 경우도 뭐 메가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기사 나온 거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하고 또 차이가 좀 많이 있고 메가커피 자체도
그 최대 주주가 회사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은 상황에서 자기 배당만 늘리고 먹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고 아까 이야기한 그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뭐 농협 하나로마트나 뭐 이런 곳에서 홈플러스를 인수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이제 뭐 그냥 또 어물쩍 넘어가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에 쿠팡 관련한 사건이 또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안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쿠팡이 흑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상으로 이제 회계상 흑자로 이렇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이긴 했어도 실제적으로 보면 일단 뭐 투자금은 빼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마진율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그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팔게 되고 그렇게 빠른 배송을 집중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배송비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시스템을 잘 한다고 해도 매장하고 그 온라인하고 배송비라든지 반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뭐 단일 상품으로 뭐 야쿠르트나 뭐 이런 제품은 우리가 배송으로 가능하죠. 그건 오랫동안 이제 지금이야 뭐 그 시장이 무너졌지만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그 작은 사람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고객들, 돈이 되는 고객들, 충성스러운 고객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모래주머니를 요즘 이제 일삼아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도 모래주머니를 많이 담다 보니까 양이 쿠팡 가격하고 철물점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한 100개당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개에 4,000원이면 크죠.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조금 수량을 많이 가져가니까 또 1,000원을 빼주시더라고. 더는 빼기 힘들다고 자기네들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원가로 달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듯이 그 수량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나 고정적인 그 물건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골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쿠팡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쓰기가 힘들어요. 일단 단가가 맞지 않아요. 걔네들이 이제 뭐 가격을 굉장히 뭐 세일이다 뭐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보다 그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눈먼 물건이 많았죠.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생필품 위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서 사실은 뭐 그 매장의 수입이 운영됐던 거지 신선식품이 매장의 주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25년 전에 까르푸니 뭐 한참 대형마트들이 경쟁할 때 보시면 신선식품은 그 재래시장의 수준도 못 따라왔고 가격도 훨씬 재래시장보다 비쌌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신선식품을 유지하고 뭘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갑자기 뭐 닭 한 마리에 무슨 1,000원 세일 뭐 이런 식으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선식품을 많이 이용을 했던 거지 신선식품 매출로 그 대형 매장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형 매장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공산품이니 뭐니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싸구려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 특히 뭐 중국산 제품이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았죠. 이제 그 이유가 여기까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다가 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많이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3,000원, 뭐 1,000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생산이 되니까 소비자들은 모르죠. 국내에서 이제 항상 10,000원에 샀으니까. 그걸 수입해서 파는 사람들은 야, 이거 돈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다 소비자들이 1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원가율이 확 떨어지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가격이 이제 확 낮추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었는데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이제 뭐 직구입도 많아지고 또 온라인 판매 가격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품이 이제 지금 다 걷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가격이 오픈될 데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전에 오프라인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무지를 이용한 폭리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 가격을 오픈하면서 나오는 바람에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반 매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가격 장난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돈 안 되는 경쟁을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이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매장이 불리해집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많은 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많은 양의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 큰 손들이 온라인 매장에 이용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예, 뭐 직접 거래처를 통해서 내가 직수입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중간에 도매상이나 중매상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뭐 갑자기 뭐 생소한 물건이거나 자주 거래하지 않는 물건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격도 모르고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구매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판매 수익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익이. 예.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의 지금 문제가. 그래서 쿠팡도 사실은 투자금 대비 지금 뭐 예, 전혀 그게 대출이 아니고 예, 투자금이었기 때문에 손정희가 예, 물렸기 때문에 쿠팡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오늘 홈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예, 제가 지금 제목을 뭘로 뽑았더라? 네, 홈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3시 되면 넘으면은 뭐 보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그죠? 예, 지금 보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입찰자 저기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보도가 나오고 오늘 이제 누가 얼마 했을 건가 이런 좀 흥행을 위한 야 누가 돈을 더 많이 쓸까 뭐 이런 모습을 좀 보도할 필요도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 안 하는 경우는 그냥 두 가지죠. 쪽팔려서 안 하는 경우하고 진짜 여기에 어떠한 그 잠재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거죠. 정부에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좋은 거는 그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해먹지. 예, 공고는 하죠. 예, 슬쩍 살짝 공고하죠. 자기네들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래놓고서 이제 여기 하죠. 음, 선착순이라고 해놓고 자기네들만 알려놓고 예, 해먹죠. 오늘 하여튼 좀 맥이 빠지는데. 예. 자, 홈플러스 관련해서 그렇고요. 제가 지금 아이고 잠깐만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방송 녹음 환경도 좋지 않지만 예, 이게 돈도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돈이 조금 돼야 사람이 좀 의욕적으로 뭔가 하고 예, 신경도 쓰고 이러는데 예, 하루에 1,000원도 못 벌어요. 예, 이게 안 나옵니다, 진짜. 예, 지금 뭐 유튜브로 얼마 벌었다 막 이딴 얘기하는데 하여튼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놈 치고 예, 돈 번 놈 없어요. 아니, 돈 버는데 뭐하러 자랑합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죽는 소리 해야지. 안 그러면 세무조사 나오는데. 아, 홈플러스는 지금 예, 제가 이제 홈플러스를 뽑았으니까 예, 하여튼 지금 뭐 저도 지금 어떠한 보도 자료가 나오는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래 그거에 맞춰서 예, 제가 지금 다시 홈플러스 쪽에 그러니까 사밀회계법인에다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야 돼 서류가 보이나? 예, 지금 이제 서류를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런 내용이에요. 예, 내 제안이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이고. 예, 채팅 참여율이 뭐가 나오는데 예, 채팅에는 글씨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해놨나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구독을 신청하지 않고 뭐 채팅창에 글 쓰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콘텐츠 사용자.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안 다시겠죠, 뭐 채팅을. 자, 일단은 홈플러스에 관련해서 뭐 사실은 제목은 저렇게 뽑았는데 예, 입찰자가 없다. 예, 있어도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홈플러스 그 회사가 인수를 해서 예,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고 지금 나오는 기사도 보면 그렇게 신뢰가 안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 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광고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잘 안 사요. 입맛도 별로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어렵다 시장 자체가. 저도 이제 재래시장에서 이제 좀 오래됐죠. 했었지만 재래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뭐 그냥 나들이 겸 날씨 좋으면 나오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별로 의욕도 없고 사는 사람들도 별로 재미없고 살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시장이. 자, 일단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